비타민C는 일주일에 몇 번 맞아야 하나입니다. 결론은 정답은 없으나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고요.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용량 비타민C 주사에 대해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비타민C의 경우 체내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여 조직 간의 결합을 강하게 만들고요. 이를 통해 암세포가 정상 조직 사이로 퍼지면서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호중구나 NK세포 등의 작용을 활성시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항암에도 도움이 되죠. 이외에도 체내에 400mg/dL 이상의 고용량으로 비타민C를 투여받게 되면 암세포는 이 과량의 비타민C를 포도당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암세포는 무한하게 증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 즉 포도당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 비타민C를 포도당으로 착각하고 세포 내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화학적 변화를 통해 암세포가 파괴됩니다. 끝으로 고용량 비타민C가 체내에 들어가면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게 되고 암세포는 이러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의 공격을 받아 파괴가 되는 거죠. 이러한 기전으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환자분들이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받고 계신데 오늘은 이러한 고용량 비타민C 치료에 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량 비타민C는 암 환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의 종류에 따라 이 비타민C 치료를 할 수 있고 없고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유무가 결정된다고 보시는 게 맞죠. 일단 고용량 비타민C 주사의 경우 수액을 통해 맞게 되고요. 비타민C의 특성상 이뇨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 투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량의 경우 수액 역시 일정량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복수나 흉수가 심하게 차는 환자분들의 경우 자칫 복수나 흉수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죠. 끝으로 국내에는 드물지만 포도당 6인산 탈수소 효소라는 포도당 분해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에 결핍이 있을 경우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맞게 되면 용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 이 효소의 결합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만약 효소 수치가 낮은 분들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C의 용량만 동일하면 효과도 동일한가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 60g을 맞는다면 수액을 작은 거에 섞어서 맞든 큰 거에 섞어서 맞든 상관이 없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우리가 고용량 비타민C를 맞을 때 1차적인 목표는 주사 투여 후에 우리 몸속에 체내 비타민C 농도가 400mg/dL 이상 올라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비타민C는 분해 배설이 빠르기 때문에 주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분해와 배설이 같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가 들어가는 순간 체내 농도를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비타민C의 용량도 중요하지만 주입 속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아무리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맞는다고 해도 주사가 천천히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분해와 배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수치 이상으로는 비타민C 농도가 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비타민C 주사의 경우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혈관통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비타민C 주사가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혈관통이 발생하면 수액을 천천히 주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같은 용량을 맞아도 효과가 덜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 이 고용량 비타민C 수액을 맞을 때는 최대한 삼투압을 일정하게 되도록이면 낮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액도 포도당 수액이 아닌 증류수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하는 게 좋고 비타민C 용량에 따라 삼투압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전체 수액량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타민C의 용량을 일정한 비율로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 비타민C 10g당 총 수행량을 100cc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 50g은 500cc, 70g은 700cc 정도로요. 물론 이러한 수행량을 절대적으로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치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상의 주입 속도를 확보하여 비타민C 농도를 최대한 높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예를 들어 60g의 비타민C를 맞는 분의 경우 통상적으로 600cc 정도의 수액으로 만들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량을 적은 걸로 맞고 싶다고 60g의 비타민을 200에서 300cc 정도 되는 작은 수액으로 만들어서 주입한다고 해보면 빠른 시간 안에 수액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경우 혈관통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혈관통으로 오히려 주사가 들어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타민C 농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용량 비타민C 주사의 경우 비타민C의 양보다 중요한 게 바로 혈중 비타민C 농도를 목표치까지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과 함께 주입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게 좋고 많은 연구와 시행을 통해 통상적으로 비타민C 10g당 100cc 정도의 수액으로 주입 속도는 비타민C 1g당 2분 이내가 좋다고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로 고용량 비타민C 치료 시 경구용 비타민C도 반드시 먹어야 하나입니다. 정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로 적용하는 고용량 비타민C와 경구용 비타민C는 기대하는 작용 기전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사제를 통한 고용량에서 기대하는 몇몇 기전은 경구 섭취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에서 고용량 비타민 치료를 할 때 먹는 비타민도 같이 복용하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기대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보완적인 이유도 있고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맞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비타민 C 주사는 분해 배설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C 주사를 맞으면 맞은 당일에는 이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분해 배설이 빠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에 다시 정상으로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벤트가 반복이 되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데 몇몇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비타민C 용량이 늘어나고 나니까 몸이 더 피곤한 것 같다며 걱정하시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따라서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경구용 비타민C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주사 전후로 나타나는 농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로감이 약간은 호전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경구용 비타민C는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는 일주일에 몇 번 맞아야 하나입니다. 결론은 정답은 없으나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고요. 앞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는 분해 배설이 빠르기 때문에 항상 비타민C 농도를 높게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주사 맞는 당일 혈중 농도를 치료 농도 이상으로 올려서 항암 효과를 기대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러한 일이 자주 반복이 되면 좋기 때문에 자주 맞으면 좋겠죠. 하지만 비타민C의 경우 수액으로 맞아야 하고 혈관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자주 맞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타민 피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주 2회를 가장 많이 권하고 주 3회를 맞는 경우에도 2번은 고용량, 1번은 저용량이나 글루타치온, 셀레나제 등 다른 수액을 맞는 경우가 많죠. 여건이 안 돼서 주 1회 맞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보다 인터벌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정답은 없다는 거죠. 오늘은 고용량 비타민 C 치료에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궁금점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고요. 한 번씩 정리해서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